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은 없으시죠? 만약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이라면 그것은 무한한 우주의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인 은하계의 일부일 뿐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뭐죠? 네, 숨을 쉬세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보자고요. 알고 보니 우주에는 공간이 엄청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럴 리가. 아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웃과 다람쥐 그리고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는 예스러운 작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데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몬태나주 글래스고처럼 아무데도 아닌 게 아니라, 글래스고 분들을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데도 아닌 곳 말이에요. 걷거나 운전해서 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집이 우리 은하계로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바다를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은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 모든 건 빅뱅에서 시작됐어요. TV에서 방영하는 빅뱅 말고요. 140억 년 전에 일어난 모든 우주의 시작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수점 뒤에 31개의 0이 뒤따르는 아주 짧은 찰나에 우주가 탄생했고, 이 이야기는 성장이 상당히 빨랐죠. DNA 가닥이 불어나 수십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것도 0이 엄청나게 붙을 테니까요. 그리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커질수록 더 빨리 성장하죠. 다시 말하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뜻이죠. 어휴, 시공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 팽창하는 우주에 우리가 사는 장소로 곧장 넘어갑시다.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의 우주 이웃 같은 은하군의 일부예요. 이 국부 은하군은 엄청 많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데 큰 두 덩어리들, 우리 은하계와 그것보다 더 큰 형제인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뒷자락에 타고 있어요. 궁금하시가 싶어 말씀드리면 외소 은하는 몇십억 개의 별만 있는 작은 은하를 말해요. 겨우 몇십억? 채! 여러분,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거대한 나선 은하와 비교해보세요. 국부 은하군 그 자체는 나니아케아 초은하 집단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큰 은하군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 집단은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갖고 있으며 우리 은하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죠. 우리가 작게 느껴지죠? 기다려봐요. 더 작아질 겁니다. 이미 충분히 바쁜 동네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인용문을 기억해주세요. 우주에는 공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물체들은 서로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은하들이 잘 계획된 교외 지역처럼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옆에는 확실하고 광활한 무의 영역이 있고, 천문학자들은 적절하게 국부 보이드라고 지칭하죠.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아마 우리 은하수가 그 영역으로부터 초속 260km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신비한 보이드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측정해서죠. 중력은 은하를 서로 더 가깝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보이드들은 물체들이 멀어질수록 팽창하죠. 국부 보이드가 과학자들에게 그렇게 흥미로운 이유는 은하수를 구성하는 문제와 국부 은하군의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드 자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재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 보이드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건 조금 후에 설명할게요. 불행히도 우리 바로 옆에 이런 신비한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걸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은하의 중심 질량 뒤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엿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디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죠. 챔피언십 축구 경기장에서 형편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표는 시야가 막힌이라고 표시된 티켓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도착해서 보니 경기장의 가장 높은 구역에 마지막 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큰 강철 빔도 있네요. 비록 팀이 골을 넣는 건 보이지 않지만 경기장을 달리는 모습은 볼 수 있죠. 선수들과 시합을 볼 수 있는 관중들의 반응을 통해 골을 넣었을 때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직접 목격하는 것만큼 멋지진 않겠지만 아예 못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 비유가 천재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뒷마당에서 이 보이드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더 흥미진진하고 훨씬 덜 복잡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알 브렌트 툴리는 1987년에 처음으로 국부 보이드를 발견한 팀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웃 은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막힌 시야를 해결했어요. 볼 수 있는 것과 주로 내야 할 것을 관찰하고 측정해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그들은 우리 우주 끄트머리에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우주 지도는 앞에서 언급했듯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의 집합과 국부 보이드의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물질의 총 부재 사이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이 3차원 지도를 만든 후 우리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우선 우주가 팽창한 것처럼 보이드도 팽창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화 속에 외소 은하가 존재하고 초속 350km의 속도로 탈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국부 보이드는 적어도 1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더 빨리 움직일수록 보이드의 중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지난 30년 동안 전문학자들은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외소한 이웃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초속 598km의 속도를 넘어 우주의 전반적인 팽창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이 새로운 연구는 우리에게 이 움직임의 거의 절반이 국부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천여자리 은하단으로 알려진 인근 은하단의 당김과 점점 더 비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부 보이드의 확장 때문이죠. 그럼 우리 곁의 이 보이드는 실제로는 1억 5천만 광년의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네, 거의 그렇죠. 보이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외소 은하들 중 일부가 여전히 떠다니고 있긴 합니다. 또한 암흑물질과 수소가 그들 근처에 달라붙어 있고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즉 빈 공간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의 빈 공간 안에는 우리와 같은 보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전히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다스베이더가 알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믿거나 말거나 우주의 대부분, 정확히는 68%가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암흑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가속화된 팽창과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추측은 그것이 시공간의 진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공이 있는 곳에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강해 보이는 이름과는 달리 암흑 에너지는 전혀 강하지 않아요. 그 결과 암흑 에너지는 어떤 존재든 간에 거기에 쉽게 숨습니다. 방사선, 물질, 여러분이 건성으로 빨래 바구니를 향해 던졌지만 그 옆에 있는 바닥에 떨어진 체육복 반바지, 저기요, 네, 마지막 건 빼자고요. 우리는 암흑 에너지나 물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환경은 정상적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은하계 옆집 같은 보이드에 관해서는 이것들은 암흑 에너지와는 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허합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고 더 확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팽창은 대부분 이러한 보이드 안에서 일어나며 이것들이 주변을 밀어내면서 더 많은 은하를 분리시키죠. 그러니 혹시 우리가 빌린 잔디 깎는 기계를 돌려주기 위해 이웃인 안드로메다를 방문해야 한다면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곳에 도착하는데 10억 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밤에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공허 속으로 사라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